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9월의 마지막 주 첫날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한 주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은데 이번 한 주는 멘토님 어떤 섹터를 위주로 좀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뭐 섹터를 본다면은 이제 장기로 볼 것인가, 단기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장 단기로 본다면 품절주 해야죠. 잡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 그런 이제 관리 종목들. 지금 역시나 보게 되면 거래 정지가 끝났다가 풀리는 뭐 네. 흥하해운, 오늘만 해도 새우글로벌. 맞아요. 뭐 단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잡주를 건들 수밖에 없고요. 좀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탄탄한 기업을 건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지쳐있고 괴로워하다 보니까 자꾸 눈앞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뭐 데브 시스터즈라든지 뭐 위메이드 뭐 맥스처럼 막 급등락이 반복이 되는 그런 기업들, 일성건설처럼 뭔가 품절주이면서 테마주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거에 자꾸 눈이 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역시나 좋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형제 엘리트처럼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하한가를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급등이 있는 곳에는 급락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역시나 저는 게임 관련주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게임 관련주 많이 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역시나 옥석을 좀 잘 가리신다면은 잡주가 아닌 좋은 기업을 잡았을 때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식음료 파트에서도 저는 역시나 메리트가 분명히 느껴질 것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식음료 파트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했을 때 식음료 이런 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멀리 본다면은 사실 그냥 그런 거 잡아놓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시간 보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컵라면 같은 경우도 물을 부어놓고 4분 동안 컵라면만 보면서 옆에 초식에 놔둬놓고 보면요, 그 4분 진짜 안 갑니다. 시간 진짜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컵라면을 해놓고 내가 잠시 뭐 다른 걸 한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그런 거 재밌는 게임에 몰입해서 보면 컵라면이 뿔도록 우리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주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식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매일 아침마다 확인을 하고 저녁에 또 확인을 하고 점심에 또 확인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이 좋은 것인가라고 한다면요, 아닙니다. 괜찮은 기업을 사놨으면 그냥 묻어놓고 조금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내 종목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탄탄한 흐름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시세 흐름에 약간 1% 빠지면 무서워했다가 1% 올라가면 또 즐거워했다가 하루하루 놀아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은 주식은 아침에만 확인하시고 그냥 주식을 안 봐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아침에 확인 안 해도 돼요. 그냥 오후에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폭락이 나온다든지 갑작스러운 급등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보더라도 안 가고 안 봐도 갈 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은 주식시장에서 약간 떨어져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 깨달아 가시는 것이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요, 호재를 기다리고 있지만 호재는 없어요. 그리고 악재를 피하고 싶지만 악재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시장으로 흐름이 계속 이렇게 횡보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추석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죠. 뭐 헝다그룹이 뭐 파산설이 일어나게 되면서 리먼브라더스급의 충격이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요동이 쳤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헝다그룹은 중국 내의 문제지 절대로 외부로 퍼져나갈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헝다그룹은요, 별로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헝다그룹의 본질을 생각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부채가 많은 기업들과 부동산 기업이라는 것의 특징이 있죠. 전 세계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로 인해서 부동산 업체들, 부동산 관련 업종들이 전부 다 부채가 굉장히 심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까지 등장을
상장을 했죠. 그러면 헝다그룹은요, 헝다그룹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제2의 헝다, 제3의 헝다가 각각 세계 각 곳에서 터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잠재적인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시장이 올라가기만을 그냥 막연하게 바라고 올라가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비나이다 하는 그냥 기도매매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시장 흐름에 놀아나지 않으려면요, 종목이 지수가 빠진다고 했을 때 종목이 내 종목이 좀 떨어지더라도 더 살 수 있는 기업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가는 낮추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향후 또 4개월, 5개월 또는 6개월 정도를 바라봤을 때 내 기업에 가지고 있는 재료, 특성이라든가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충만한 기업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뭐 갑자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폭락이 나온다든지 그런 일은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만약 3,000포인트가 무너지게 된다면 역시나 패닉셀이 나오는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머물면서 시간 끌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역시나 주도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처럼 잡주들이 급등락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종목이 안 간다고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신다면 지금 시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주식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걸 보자. 일단 지금 다른 거 볼 때 우리가 관점을 잡아야 되는 것은 역시나 환율이겠죠. 환율이 지금 계속 위쪽 1180원 단을 넘어갈까 말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말은요, 외국인들이 역시나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국 기피하고 싶은데 야, 한국 비중 줄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국내에 있던 투자자들도 주식에서 비중을 좀 줄여서 외국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거나 달러 비중을 자꾸 늘려나가려고 하는 테이퍼링까지 맞물렸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환율 방어가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지수의 흐름과 시장의 흐름을 좀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무를 보려고 하지 말고 숲을 봐야 됩니다. 업종, 종목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전체 시장에 조금 방향성을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니까요. 환율 부분이 이 1180원 위쪽으로 올라가는지 올라가지 않는지, 그리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흐름이 지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천천히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동향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기에 괜찮은 섹터로는 게임주 또 식음료주 설명을 하셨으니까요. 이쪽 섹터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곧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동방이요. 네, 동방 매수가랑 비중은요? 6,720원에 비중 25%. 네, 6,720원에 25%. 매수한 지는 좀 되신 것 같은데 시청자님. 어떤 네. 이유로 이 종목을 매수하셨을까요?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샀는데 계속 내려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주가 자체만 보면 워낙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서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이건 또 쿠팡 관련주니까 이슈가 요즘 좀 없기도 하잖아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정확하게 찝으셨어요. 예. 네, 지금 이거 재료 다 떨어진 거죠. 자동차로 치면은 기름을 넣고 난 다음에 주유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가는 길에 또 주유소가 있어야 기름을 또 넣고 갈 거 아니에요. 얘 주유소 없어요. 끝났어요, 이제. 다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동방이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차트를 딱 보여드리면은 이 급등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엄청나게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지면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동방이라는 회사가 쿠팡 물류 회사니까 앞으로 뭔가 괜찮을 거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쿠팡 물류 회사였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물량 쪽을 물류 쪽을 원래 담당을 하고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급등한 이유는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죠. 그럼 나스닥 상장했는데 이 회사가 또 재료가 생기려고 한다면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폐지하고 다우존스 상장을 하거나, 거기 상장 폐지하고 코스닥에 상장하면 다시 재료가 생겨요. 근데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올라갈 이유는 이제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얘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재료가 다 떨어진 기업을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사셨는데, 아니요, 이건 한참 더 빠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예전부터 물류 회사였던 회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팡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의 가치로 증명을 받을 때까지는 약간 입증을 해줘야 돼요. 주가가 내가 이 정도까지 올라와도 되는 기업이야 라는 것을 증명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보통 실적으로 그런 증명을 하려면 한 2, 3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슈, 돌발적인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빠져내려가게 되면 다시까지 올라오는데 2, 3년 걸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아무도 쿠팡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 비중이 25%라는 것은 그나마 좀 많은 편이고요. 나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했을 때 나쁠 건 없어요. 대신에 시청자님 이제 장기로 가져갈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죠. 3, 4년을요. 희 소리가 나죠, 그죠? 추매에서 좀 단가 낮지 자, 않을까요? 추매를 할 거라고 한다면 3, 4년간 가져가야 되는데 3, 4년 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오늘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충분히 지켜보고 하는 게 나을까요? 지켜보고 네, 추매를 하실 거면 1년 이상은 지켜보세요.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빠지는지, 빠지고 나면 어디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는지 얘가 그런 걸 체크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갭 뜬 자리가 있어요. 3,000원부터 4,500원 정도 자리까지가 이렇게 갭이 떠져 있거든요. 네. 이 자리까지는 그냥 쭉 내려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3,000원 정도까지는 마음을 열어놓고 장기간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점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추매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쯤에 되면은 3,000원에 도달해가지고 바닥을 잡고 있을 것 같아요. 내년 한 6월, 7월쯤 되겠죠. 그쯤이.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주식은 잘못 사면 돈 날리든지 시간 날리든지 둘 중에 하나 날려야 돼요. 아, 네,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돈은 우리가 많이 없으니까 시간을 소비하는 게 낫죠, 그죠? 네. 네, 동방이라는 기업은 시간 투자해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3, 4천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추가 네. 매수를 지금 매수하신 것만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바닥을 잡는 걸 좀 확실하게 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아, 네. 네, 그래서 3, 4천 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쯤에 저랑 통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냥 들고 가세요.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네. 선정 안 하고 가지고 가면 본전은 올까요? 멘토님? 3년, 4년 가져가면 본전 이상 수익권까지 노려가지고 나올 수는 있어요. 물류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아, 근데 네. 3, 4년 투자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단기만 자꾸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힘들 수밖에 없죠. 그거는 단기 변동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당장에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이슈 때문에 뭐 6천 원 이상까지 한 번에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단기적인 호재라든지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진짜 우연의 일치로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있을 때 빨리 팔고 나오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그냥 장기 계획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투자 네. 계획 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3, 4년 동안 동방만 바라보시면서 생기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를 하세요. 네. 나의 내공을 쌓는 기간이다 생각하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져가시길 바라고 장기 투자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내부시 스포죠. 18만 7천원이 50%거든요. 네, 그럼 오늘 이거 사신 거예요? 아니요, 전번주 샀어요. 아, 지난주에 매수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무서운 자리에서 어떻게 이 종목 사실 생각을 하셨어요, 시청자님? 그게 뭐, 일본에서도 이리고 또 미국에도 10월 8일에 진출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샀어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일단 데브시스토즈가 엄청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한번 히트치고 일본, 미국 지금 뭐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주가 너무 좀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멘토님은 벌써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거든요. 아, 표정이 다 나오나요? 아, 너 다 티나요. 네. 네, 숨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하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성격이라 가지고. 맞아요. 우리 이걸 보다 보면 역도가 생각나요. 역도. 우리 일반인들도 1kg짜리 들다가 2kg는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2kg 들다가 3kg 들 수 있어요. 근데 80kg 들다가 81kg 들어라 하면 그거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역도 선수들도 보면은 100kg 이렇게 들다가 101kg 올라가는데도 막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람의 운동 능력도요. 한계치에 다다르면 거기서는 휴지 한 장만 올라가도 진짜 달달 떨리면서 네. 힘든 상황이 와요. 주식도 그렇거든요. 바닥에 있을 때는 100%, 200%, 300%, 막 10%, 20% 급등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가볍거든요. 근데 데브 시스터즈처럼 이렇게 굉장히 고가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에서는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게 매일매일이 버거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서특필이라고 하죠. 증권사에서도 언론사에서도 뉴스에서도 경제방송에서도 데브 시스터즈가 난리가 납니다라고 홍보를 해줘야 이제 그만큼 매수세가 몰려들면서 그나마 좀 버텨주는 건데 상승하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게임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임은 1위 한번 하고 나면요. 그 1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1위 했는데 뭐가 더 호재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1위를 했으면 내려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보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1위를 했으면 내려가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근데 지금 데브 시스터즈는요. 매출이 2위, 1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매출이 급증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경쟁 게임들이 많이 출시되려고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1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려갈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못 지킬 것 같거든요. 대작들이 지금 앞으로 나올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지금 약간 게임들이 공백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만한 게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쿠키런 쪽으로 살짝이라 사람들의 돈이 몰려 들어간 것뿐인 거지 저는 유저들 다시 다 떠날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은 데브 시스터즈는 이제 남을 일은 내려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생각해봤을 때 그냥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호재니까 지금이 1위라고 하니까 지금만 보고 들어가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요. 내가 여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려갔을 때 손실이 클 것인가 올라갈 때 수익이 클 것인가를 재봐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죠? 내가 잃을 게 많은가 얻을 게 많은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내가 얻는 게 많은가 잃을 게 많은가를 선택해서 기회를 찾고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데브 시스터즈라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가격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왔었어요. 상장하고 난 다음부터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가 쭉 흘러왔는데 시청자님은 까만 선에 매수하셨거든요. 잃을 게 많을 것 같습니까? 얻을 게 많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63빌딩 위에서 1층에 있는 사람은 올라갈 일만 남았을까요? 내려가는 일이 남았을까요? 1층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는 일. 아니, 1층에 있는 사람. 우리 정신을 차립시다. 올라가는 거. 네,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죠? 근데 63빌딩 63층에 있는 사람은 올라갈 일만 남았나요? 내려갈 일만 남았나요? 내려갈 일만 남았죠. 등산을 할 때 땅바닥에 있는 사람은 저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고점에 한라산 정상에서 만세 외치고 있는 사람, 야호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데브 시스터즈가 여기서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가지는 못하고요. 내려가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말로 박살이 나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럼 내려갈 일만 남은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 우리 자꾸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을까요? 그냥 매도하고 나가 있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근데 10월 8일 뭐 미국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해야 이렇게 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해줘야 시청자님처럼 고점에 잡았지만은 그거 기다리면서 고점에서 팔지 못하고 물리는 겁니다. 시장이 이치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자리에 들고 있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앞에 있는 나비 쫓아다니다가 절벽에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나비가 너무 이뻐가지고 어머 나비야 하고 따라다니다가 절벽에서 그냥 그대로 떨어지면 얼마나 큰일 날까요. 그죠? 이게 지금 소탐 대실이에요. 눈앞에 있는 수익 잠깐 보려고 하다가 정말 크게 손실날 자리거든요. 이런 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전량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앞타바이어요. 예, 앞타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56,400원에 10%입니다. 네, 56,400원에 10%. 이 종목은 어떤 계기로 매수하게 되셨나요, 시청자님? 당뇨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셨군요. 갑자기 많이 떨어지길래 매수를 바닥인가 하셨어요.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그럼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그죠? 2달 정도 됐습니다. 2달 정도요? 알겠습니다.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결과 발표 11월에 있다고 하고, 경구용 치료제 관련한 이슈도 있긴 한데, 일단 이 종목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앞타바이오는 제가 이제 말장난을 좀 한다면은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아프다 바이오로 좀 바꿔야 돼요. 이 사람들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네. 일단 우리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신약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하시는 건 로또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우리 꽝 되면 어떻게 돼요? 돈 돌려받나요? 안 봤죠.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다 날려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타바이오처럼 바이오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신다면은 되면 대박이 납니다. 정말로 꿈의 신약이 나오거나 당뇨병 정말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정복하고 싶은 질병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맞아요. 에이즈, 치매, 당뇨, 불치병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를 하고 싶은데 당뇨병 치료제가 왜 지금까지 안 나왔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뭐 화이자라든지 지금 백신까지 만드는 그런 대단한 회사들이 당뇨병 치료제를 왜 못 만들까? 뭐 음모가 있을까요?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까요? 앞타바이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당뇨병 치료제를 만든다. 저는 가능성적으로는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또랑 똑같다라는 거고요. 로또 1등 당첨을 위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로또 당첨되기 위해서 1등을 위해서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시청자님도 그렇지 않나요? 네. 로또 1등 누구나 당첨되고 싶죠. 막 당첨만 되면은 10몇 억씩 얻어가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번 주 로또를 1,000만치 사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앞타바이오와 같은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실 거면은 비중이 절대로 많아서는 안 되고요. 금액도 10,000원, 20,000원만 들어가면 돼요. 한 주 정도만 사놓는 거예요, 그냥. 재미 요소로요. 이거는 투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임상도 2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3상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3상에서 엎어지게 되면은요, 이 기업 지금 주가가 다시 5,000원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당뇨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5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매출이 나오거나 뭐 잘 돼가고 있다거나 뭔가 지금 약으로 시판이 될 거라든지 효과가 엄청나게 입증된 것도 아닌데 매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업이 당뇨병 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5,000원짜리가 여기 5만 원까지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약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면 얘는 10,000원까지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80% 손실이냐, 아니면은 정말 당뇨병 양이 3상까지 다 잘 진행돼가지고 10배, 20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느냐의 자리인데, 저는 그런 도박은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늘려가는 게 맞는 거고 자산을 불려가는 게 맞는데, 이런 대박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그거는 투자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를 권해드리지 않고 항상 매도가 맞다라고 이야기해드리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무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빠지고 있고요. 4만 원 정도 빠지고 나면 아마 그 임상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 급등이라든가 다시 한번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5만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일시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매도하시고, 여기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버리시고 당뇨병에 대한 관심이 좀 많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한미라든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름만 들어도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런 기업으로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앞타바이오와 같은 기업들 말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거, 조금 안전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면서 4만 원까지 빠지더라도 그냥 일단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 추가 매수 없이 반등 나왔을 때 5만 원 이상에서 바로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테스나요. 네, 테스나 매수가랑 비중은요? 56,600원에 10%. 예, 56,600원에 10%.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사셨어요? 반도체 쪽이라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좀 샀어요.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이거 아니요,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6개월 되셨어요. 좀 부침이 있었겠네요, 그럼,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테스나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네요, 멘토님. 이거 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뭐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뉴스만 찾아봤을 때는 뭐 딱히 떨어지는 뉴스로, 이유라고 할 만한 게 뭐 없습니다. 맞아요. 뭐 최대주주 변경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주가는 많이 올라오게 되면요, 떨어질 때 이유가 없어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니까 괜찮을 것 같아 사셨다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디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투자한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대 학생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럼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면 누구나 다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괜찮은 학생들이 있고, 또는 거기에서도 또 놀면서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어때요? 서울대만 나오면 무조건 됩니까? 아니요. 네, 반도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도체 업종이라고 하면 무조건 괜찮을 거야. 뭐 제가 게임 업종 괜찮다고 하면 아무 게임 업종이나 다 괜찮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거죠. 옥석 가리기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누가 해야 되냐면은 시청자님들이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옥석 가리는 방법이 뭘까라고 한다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기업은 옥석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주가가 이미 이렇게 저기 5,000원부터 해갖고 5만 원까지까지 이렇게 막 올라온 기업은요, 옥석이 아니에요. 이미 빛나고 있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옥석이라는 말은요, 흙이 묻어 있던지 아직까지 가공되지 않은 그런 보석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빛이 나고 있는 보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나요? 제가 이걸 흔히 말해서 다르게 이야기했을 때 강남 땅을 사지 마시고 강남처럼 될 땅을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테스나는 이미 강남 땅이 된 땅입니다. 거기서 재개발이 또 일어나서 또 땅값이 또 올라가게 될지 아니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일 위로 올라와서 하고 있는 행태가 42,000원부터 해서 56,000원까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다음 시세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업종이 사이클이 돈다라고 하거든요. 업종이 한번 좋아지게 되면 몇 년간 가게 되고요. 그 업종이 다시 좋아지려고 하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면 저는 한 2, 3년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을까, 최소 그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 3년 동안 여기서 횡보를 한다면 횡보하고 다시 또 한 번 더 레벨업에서 다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머물러 버린다든지 또는 그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고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리는 투자 안 하는 게 일단 정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짠다라고 한다면은 43,000원짜리가 반등이 나오면서 지지가 된다면은 그 반등을 이용해서 탈출해서 나오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땐 투자 포인트는 적절하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요. 43,000원짜리가 지지가 만약에 되어준다면은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해도 본전이나 55,000원까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에 의해서요. 네. 그렇게 올라오면은 바로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43,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35,000원 정도까지 쭉 밀려 내려갈 수 있거든요. 뭐 반등은 조금씩 주면서 내려가겠지만 결국은 35,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추는 게 좋으니까요. 그냥 들고 가셨다가 35,000원 되면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상담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열리나요, 멘토님? 아닙니다. 목요일 열립니다. 목요일, 네, 네. 오늘 열었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다른 멘토님이 하시고요. 저는 목요일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 오후 8시에 제가 이렇게 무료 강연 또 준비했는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할 때 지식이 부족하다, 정보가 부족하다,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무슨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은 무조건 정신 싸움이에요. 마인드 싸움이고 상식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상식을 자꾸 여러분들이 어긋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잃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헝다그룹, 역시 헝다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어떤 파장을 펼친다라기보다는 헝다그룹과 같은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분석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투자법, 어떠한 투자법이 있을지 목요일 8시 참석을 하셔서 또 좋은 이야기들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바로 유튜브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상속자들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한국조선해양 128,500원에 40% 멘토님, 조선주는 언제 올라가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다른 또 우리 존중님께서도 조선주 방향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조선주 관심이 좀 있나 봐요, 시청자분들께서. 일단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저는 뭐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조선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좋아했던 때가 있었어요. 현대차도 되게 제가 막 사랑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현대차 사세요. 현대차 사세요. 뭐 안 되면 무조건 현대차 사세요. 그냥 사놓으면 됩니다라고 했던 시기가 올라가기 전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까지는요 안 좋은 산업이었지만은 국가가 살리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살리고 있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었어요. 지금 제가 뭐 또 사랑에 빠져서 외치고 싶은 종목이 뭐냐면 한국전력이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국가가 살릴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얘도. 근데 제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좋다고 할 때는 여론의 문매를 맞습니다. 뭔 이런 조선주를 너 지금 안 좋다고 하는데 뭐 좋다고 하느냐. 현대차 지금 자동차가 안 가고 있는데 딴 데 날아가는데 현대차는 안 간다 이러거든요. 지금 딱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한국조선해양처럼 이렇게 조선주를 나중에 돼서야 사셨는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힘들 때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저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밥 한 그릇 사줘야 나중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갚는 거지. 지금 배불러가지고 배 이렇게 막 차가지고 방금 밥 먹고 나온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사줄게 이러면요. 뭐라 하노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기업을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조선해양은요. 힘들었었는데 배가 불렀어요. 그 말은 다시 힘들어질 때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직
아직은 아닙니다. 충분히 힘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적이 적자와 흑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조선주가 우리나라가 다 아시겠지만은 저가 발주를 굉장히 많이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제도라든가 실제로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조선 업황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건 증권계 이야기인 거지 실제 업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일자리가 없고 일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현실과 뭔가 좀 이렇게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좀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 조선주는 이상으로 주가만 급등을 시켜놨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다시 또 9만 원대나 8만 원대까지 또 내려간다 생각이 들고요. 저기까지 내려갔을 땐 또 힘들어졌으니까 또 살려야 되는 기업이 되겠죠. 그때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40% 비중이 너무 많은 편인데요. 일단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11만 원, 12만 원대에서 저는 정리하시는 게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거고요. 조선도 투자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신다면요. 저는 최소 5년은 바라봐야 되는 장기 투자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오향기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현대무백스 5,505원에 30% 너무 힘드네요. 속 시원한 멘토님의 쓴소리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현대무백스 좀 힘듭니다. 주가가 정말로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이름부터가 뭔가 좀 현대만 붙어 있지 무백스 하니까는 뭐 하는 기업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생소하잖아요. 이 생소한 기업들에 투자하면 안 좋은 이유가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생소해요. 그 말은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라면이 있으면 신라면, 진라면 이런 거는 눈에 보이니까 라면 하나 사나 볼까 하면은 사고 싶단 말이죠. 오징어 짬뽕, 너구리 이런 것만 네.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 현진이 만든 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진 라면 이러면 저 무슨 라면이야? 쉽잖아요. 그죠. 안 사 먹게 돼요. 손이 안 간다는 거예요. 종목도 그래요. 이 종목이라는 건 시장이라고 부르죠. 주식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시장 안에서는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잡아야 되는데 현대무백스, 현대만 붙어 있을 뿐인 거지 뭐 하는 기업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면은 기업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다 들여다보면서 뭐 하는 기업인지 분석 잘 안 해요. 그냥 현대무백스 하면 어떤 기업이구나 해서 사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럴 의향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죠? 계속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이런 기본적인 인식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투자를 해라 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건 상식에서 굉장히 벗어난 투자를 하셨고 종목을 선정하셨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가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내려간 것도 당연한 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가지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사기 전에 기업이 뭐 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사고 난 다음에 물려 있으니까 할 게 없어서 걱정이 돼서 기업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일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지금 이 기업은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장비 설계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IT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까지 하면서 물류 관점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어떤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런 기업은 비싸게 사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싸게 들고 있으면 올라갈 일밖에 안 남은 기업이에요. 그 말은 이건 어떻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청자님께서 미리 매수하셨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인 거지 내려가고 나면 괜찮은 기업이 됩니다. 대신에 바닥을 어디서 잡을지는 시장이 판단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거래가 조금 들어와주고 밑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조금 이렇게 밴드로 잡는다면 3,000원부터 4,000원짜리 정도쯤에서 바닥을 잡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요. 바닥 잡는 데는 최소 한 6개월에서 1년은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말은 뭐죠? 이거는 돈을 잃거나 시간을 잃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시간을 잃으면 승산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시간 투자를 좀 과감하게 6개월에서 최소 2년까지를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바닥 잡을 때 추가 매수 기회가 분명 생길 거고요. 그럼 매수가가 5,500원이 아니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 그럼 반등 나왔을 때 본전 또는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생길 겁니다. 대신에 시간을 최소 2년까지는 잡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상훈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센트럴모텍 28,000원에 20% 전기차 이슈로 매수를 했는데 계속 하락하네요. 지금 추매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기차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죠, 사실은. 예. 근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어간의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했을 때 생략한 내용들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내려갔다고 올라갈 일만 남은 건지 아, 여기서 올라갈 일만 그죠. 남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결론으로 본다면 내려갔다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거는 멀리 봤을 때예요. 저 멀리 보니까 목적지가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 버스라고 하면 부산까지는 갈 건 뻔한데 네.
아니 강원도로 해서 내려가게 될지 아니면 뭐 전라도로 해서 내려가게 될지 아니면 그냥 경부고속도로 가게 될지 뭐 중부 내륙을 탈지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결론은 어디라고요? 부산을 부산. 간다는 거죠. 이거는 센트럴 모텍 같은 그런 기업들과 전기차는요. 올라갈 일만 남은 건 확실해요. 근데 그거는 10년 뒤, 20년 뒤는 분명 지금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는 팩트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내려갔다고 올라가면 어떡하죠? 지금 사신 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를 우리가 감안을 해서 매매를 하실 때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것에 속지 말고 내가 사는 가격이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가격인지를 잘 봐라. 그래서 저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중요하다고 정말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28,000원이면 어쨌든 뭐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차트에서는 어중간한 자리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22,800원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자리조차도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하기에는 어중간한 자리에 있습니다. 떨어질 거면 아예 10,000원까지 내려와 버리던지 아니면은 올라갈 거면 지금부터 올라가 버리던지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장기 투자할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 잘못 잡으셨고요. 전기차 관련주로 잡으실 거라고 한다면 충전 관련 기업을 잡으셔가지고 시세의 움직임을 조금 이렇게 챙기셔야 되는데 단타를 잘 못한다. 내가 단기적인 매매에 좀 능하지 않아요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은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단타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을 잘못 잡은 거죠. 그럼 장기 투자하실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000원 정도까지 내려갈 때까지 냅두세요. 왜냐? 좋은 기업이라고 말했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들고 있는 게 제일 유리하냐? 싸게 들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15,000원보다는 10,000원이요. 10,000원보다는 5,000원이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조건 좋아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그 정도까지 내려가면 기업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주가 내려간다고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기업은 영업을 하고 있고요. 이건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우리들끼리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 겁내지 마시고 15,000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그냥 마음 편히 기다렸다가 저기서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그대로 보유 15,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위해서 전화 한 번 더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된다면은 비중을 위해서 조금 줄여 놓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유튜브 상담도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도와드릴까요? 한국가스공사.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42,000원 10%. 네, 42,000원에 10%. 최근에 사셨나 봐요, 시청자님. 9월 한 16일경쯤 됩니다. 예, 그죠. 9월 42,000원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16일 장중에 샀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앞으로 더 좋을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그죠? 사놓고 좀 고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놓고 보니까 고점인 것 같다. 근데 많이 진짜 단기간에 올랐잖아요. 멘토님 또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제 뭐 상담하다 보면은 항상 아쉬운 게 예. 저의 방송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한국가스공사도 사랑에 빠져가지고 계속 사라, 공기업 사놓으면 좋다, 뭐 살 거 없으면 삼성전자 사지 말고 SK하이닉스 사지 말고 현대차도 급등하고 난 다음에 그거 사지 말고 공기업 좀 사놔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등등 뭐 KTNG도 마찬가지고요. 네. 공기업 사놓으면은 기다리면 족족 돈을 벌게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때 당신 제 방송을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한국가스공사. 왜냐하면 우리 그 주식을 할 때는 나쁜 남자처럼 해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바람둥이처럼 해라라고 하는데 넘어오면은 그냥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그냥 끝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라오면 더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사람을 이렇게 어떤 영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영업을 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넘어올까? 나의 스킬에 넘어왔을까? 안 넘어왔을까? 긴가민가 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넘어온 것 같으면은 해벌떡하고 막 이렇게 막 더 다가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밀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식에도 이런 밀당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가가 안 갔을 때 내가 너한테 다가갈게. 대신에 너가 올라오게 되면은 넌 저리 가. 그리고 네가 와. 언제까지요? 나는 너 3만 원 살 거니까 네가 3만 원까지 오면 사줄게. 그게 아니면 난 너 필요 없어. 왜? 2,000개 종목이 기다리고 있거든. 난 한국가스공사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한 종목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우 바라만 보고 있는데 오늘 올라가니까 어제 살 걸 지금이라도 살까 계속 그렇게 자기 함정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투자 개념을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한국가스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시고 나니까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됩니다. 네, 항상 예.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요. 내려오지만 않으면 안 산다라는 그런 강인한 마인드가 필요해요. 안 내려오면 안 사,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금 들고 있는 것도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그 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는 단기적인 관점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좋아질 건 맞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건 쉽지만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 더 가는 건 점점 버거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좋을 거야. 뭐 지금 뭐 석유 가격 올라가고 있고 뭐 겨울 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괜찮을 거야 하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를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한번 해보면 45,000부터 5만 원 정도까지가 돌발적으로 일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기술적으로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저렇게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바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를 조금 중장기 투자 관점을 잡고 대응하시고 싶다 하신다면은 저는 4만 원 내려갈 때 손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기가 내려가고 나면은 35,000원이나 3만 원까지 다시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그때 재진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투자에 적기는 아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으로 4만 원 손절 잡고 위로 슈팅 나올 때 잘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한샘요. 네, 한샘 매수가랑 비중은요? 12만 원에 45%요. 12만 원에 45%. 알겠습니다. 예. 어떤 이유로 이 종목 담으셨어요? 요즘 뭐 리모델링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롯데에서 인수설들 뭐 인수한다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네.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했는데. 알겠습니다. 뭐 리모델링 시장 계속해서 화랑이고 또 롯데도 예, 품었기 예, 예. 때문에 근데 조금 예, 예. 뉴스가 뒤늦은 감은 또 있긴 하잖아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앞으로는? 괜찮아요. 어. 잘 사셨는데 우리 주식 예. 투자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지금 이제 상담 받으시는 시청자분 말고도 다른 분들께도 제가 다 공통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어떤 있어요. 게 있을까요? 내가 산 자리가 무조건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가라는 거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좀 짜놓고 가는 게 좋은데 제가 그게 지금 아쉬운 게 비중이 45% 지금 벌써 45%가 넘어간다는 것은요. 내려갈 때 지금 이 회사에 거의 올인하지 않으면 시청자님은 매수가를 낮추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물론 45% 들어갔을 때 45%라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올라가게 되면 수익도 크겠죠. 그죠? 예. 1,000만 원 투자한 것보다는 2,000만 원 투자한 게 수익금이 더 크지 않을까요? 수익 났을 때는. 그죠? 예, 예. 예. 근데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려갔을 때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예. 내려가게 되면 이거 45%가 물리게 되면요. 1,000만 원이 반토막 난 것보다 2,000만 원이 반토막 나는 게 훨씬 더 아플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는 더 큰 돈이 필요할 거고요. 예.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시청자님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직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좋지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려갈 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말하는 비중 관리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우리 매매하시는 예. 분들 비중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계좌가 정말 손실이 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저는 예. 그거는 종목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자리에서 욕심을 예. 많이 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한샘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국조선해양 이야기할 때 조선주는 일선이 힘들다라고 했는데요. 인테리어는 예. 일선이 지금 바빠요. 일선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요. 너무 일이 예. 많아가지고 그 일손이 부족해요. 오히려. 아, 예. 그 정도로 일이 굉장히 넘쳐나고 아직도 인테리어 쪽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반영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예. 얘가 나중에 장거리로 갔을 때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거고 내려갔을 때 대한 대비만 잘 되어 있다면은 저는 한샘 잘 잡으셨고 나쁠 거 없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저는 가능하시다면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떨어졌을 때 부담이 전혀 안 돼요. 아, 예. 그래서 9만 원대까지 만약에 떨어지거나 10만 원 이하로 빠지면은 추가 매수를 오히려 예. 지금 해가지고 50% 이상까지 그때서야 비중을 늘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내려갔을 때 비중이 많게 좀 유지하시고 올라갈 때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비중 절반을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가져가시면서 대응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 기아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약간 89,200원이고요. 네. 저희 10% 정도요. 알겠습니다. 기아는 지금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멘토님? 네, 제가 아까 말했죠. 이제 현대 기아 사랑에 네. 빠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19년, 20년까지 계속 살아있던 기업이에요. 18년, 19년, 20년, 3년 내도록 현대차, 기아차 사놓으시면은 무조건 돈 법니다. 자동차 대장주는 얘들이다, 전기차 대장은 얘들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시는 거 보면 좀 안타깝죠. 저는 제가 하는 투자 방법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 사서 수익 날 수도 있겠죠. 양봉 매매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하는 투자 방법은 이렇게 하는 투자가 아니라 사서 기다려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시청자님들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당장 여기서 사서 기다렸을 때 득이 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당장 78,000원짜리가 저점으로 잡혀 있는데 저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요. 저기가 지지가 된다 해도 반등 나왔을 때 시청자님 매수가 겨우 9만 원까지 반등이 나오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다렸더니 본전, 내가 못 기다리고 밀리면은 손절인 거예요. 그래서 본전 아니면 손절인 자리에서 지금은 싸우고 계시는 거죠. 수익 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저는 일단 이것도 재료가 많이 써졌기 때문에 기아차가 다시 갈 수 있을까? 하반기에 뭐 9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78,000원 지켜졌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중이 적으시니까 78,000원이 지지가 된다면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가 안 된다면은 손절하신 다음에 나중에 충분히 빠지고 다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만약에 그래요? 손절 금액이 너무 아프시면은 그냥 6만 원까지나 5만 원까지 그냥 충분히 기다렸다가 매도하지 않으면 손실은 아니니까 저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다음번 상승을 노려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냥 보유 의견 드릴 거고요. 78,000원 무너질 때 손절 아니면은 그냥 추가 매수를 보고 장기 투자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반등 시 본전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가 관련주인데요. 이 국제 휘발유 값과 국제 유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WTI 가격은 0.9% 오르면서 배럴당 73달러 98센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이 한은의 전망에 따르면 국제 유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석유 도소매 쪽의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장중에 갑자기 튀어 올랐고요. 중앙 에너비스 20% 가까이 오르면서 2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정유주 쪽으로는 지금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인과 기관의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S-오일 3%의 강세 보여주면서 10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대선 준비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북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과반을 넘기면서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재명 대세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기본주택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이에 따라 건설과 건자재 쪽의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오늘 중소형 건설사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성건설과 신원종합개발은 오늘장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이 건자재 쪽의 시세도 좋습니다. 이건그룹주들 25% 강세 보여주면서 이건홀딩스 6,670원에 거래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남북 경협주들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으로 남북 회복에 대한 이런 담화를 내고 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의 시세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개성공단에 입주했는 것으로 알려진 신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 JST나도 10%의 강세 플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난티도 오늘 신고가 기록했고 현재 12%의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힘이었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